순종의 접견실로 쓰인 희정당의 동쪽 벽을 장식한 총석정 절경도입니다. 서쪽 벽에는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가 총석정 절경도와 마주보며 짝을 이룹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해강 김규진이 금강산을 소재로 그린 대작으로 봉우리 사이를 감싼 안개구름이 신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런 뾰족뾰족한 봉우리가 온갖 세상 만물을 다 닮았다고 해서 만물상인데, 근데 구름 아래쪽을 보면 또 계곡을 또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이 막 섞여 있는 데다가 마치 내가 하늘에 떠서 전체 만물상을 한눈에 보는 듯한 그런 광경을 그렸습니다. 웅장한 산과 연이어 나타나는 너른 호수, 그 위로 네마리학이 날고 산 사이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새 신선이 호수를 보면서 서로 나이 자랑을 합니다. 노수영과 이상범이 20대 초반 나이에 그린 경운각 벽화는 왕과 왕비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실의 생활 공간인 대조전을 장식한 봉황도입니다. 봉황 10마리가 등장하는 이 벽화는 조선말 천재 화가의 신선한 시도가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봉황도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부와 그 가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봉황 11마리를 그려내곤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숫자 세어보시면요, 한 마리 부족합니다. 10마리예요. 그리고 전부 다 성체 봉황입니다. 봉황도, 마주보는 벽면을 장식한 백학도입니다. 청록산수를 배경으로 화려한 채색과 섬세한 필치가 돋보이는 두 작품은 궁중 장식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전각을 장식했던 6점의 작품은 각각 높이가 180에서 214cm, 너비가 525에서 882cm에 달하는 대작으로 왕실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높은 완성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왕실 그림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벽화들은 창덕궁 내전이 1917년 큰 불로 잿더미가 된 후 재건되는 과정에서 제작됐습니다. 1920년에 완성된 벽화는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하는 형태의 부벽화로 조선의 전통 화풍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소재가 더해져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벽화는 조선의 궁중회화 전통을 잇는 마지막 걸작인 동시에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첫 번째 첫머리에 위치하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청록산수 화풍으로 그린 이들 벽화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희정당 대조전 벽화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경운각까지 창덕궁 내전의 대형 벽화 6점이 한 곳에서 일반에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20년대 이런 좋은 벽화가 그려졌고 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웅장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섬세해서 박물관에 와서 직접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영산, 금강산의 절경, 창덕궁 벽화들이 미디어 아트로 깨어났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환상적인 실감 영상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기에서 달과 꽃이 나오는데요. 꽃이 너무 아름답고 달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고 싶고 받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미디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최고였어요. 조선왕실 전통회화의 진수와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이 담겨있는 창덕궁 근사한 벽화 특별전은 10월 1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국민 리포트 이충욱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미술 작품전이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과거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인데요. 유명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땅에 얽힌 복잡한 시선을 담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목포에서 활동했던 화가 김정연의 작품 풍경입니다. 멀리 먼 산과 바다가 배경으로 된 이러한 수묵 채색화의 구도는 당시 조선 미전이라는 일본의 주도의 미술 제도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 세월 개인 수장고에 묻혀있던 이 작품은 수리 복원을 거쳐 빛을 봤습니다. 향수를 노래한 정지용과 백석 등의 시가 실려있는 작품집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8.15 광복으로 되찾은 고향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 전국 각 지역에 뿌리를 둔 7작가가 그린 풍경화는 서로 다른 고향의 풍토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 고향을 본인들의 예술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색했던. 보시는 그림은 이상범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일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작품. 새벽 안개 속 자욱한 들판의 언덕을 넘어 소를 끌고 돌아가는 정겨운 모습입니다. 이 화가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고향을 그리면서 이제 희망과 절망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수 고향을 그리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 대표적인 근현대 미술작가 75인의 풍경화 210여 점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문화 열풍으로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I feel their painting very in peace because it's really your liberation of Korea is really impossible. It's very beautiful to your country. If you before his liberation. 6.25 전쟁 이후 폐허로 변한 우리 땅을 그린 작가들. 보시는 그림은 6.25 전쟁으로 파괴된 현실을 담은 도상봉의 폐허인데요. 암담한 현실을 쓸쓸한 느낌으로 묘사해 숙연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Well, for me, it's very excited because it's the first time that I'm here in Seoul, in Korea. So I had the opportunity to check most of the, to view most of the paintings. 6.25 전쟁 후 분단 고착화로 북녘 땅의 고향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1970년대 초 박성환의 작품 망향. 실향의 아픔을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에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항아리를 이고 있는 여인의 주변에 그리운 대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의 풍경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근현대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번 전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전.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람할 수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흐름을 담은 정겨운 작품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예전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김윤진입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국민시인 소월의시 왕십리 시비와 시인의 흉상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높은 빌딩과 거리 사이로 비가 온다 오누나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라는 구절이 새겨진 시비는 시대를 관통한 이별과 그리움, 인간의 실존적 고독을 품고 있습니다.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우리 보내드리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미 눈물을 흘리리라. 이렇게 오늘 모든 분이 나오셔서 함께 신앙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엄마가 그 진달래꽃이 같이 모여서 순시 낭송할 거라고 해가지고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간다고 해서 왔어요. 올해는 소월의 시 127편이 실린 시집 진달래꽃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을 비롯해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시들이 소월의 시비 앞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피어나고 있습니다. 소월과 성동구는 왕십리라는 시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시민들은 그의 시와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월의 시가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단순히 오래된 시집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과 이별, 소월의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는 낭독의 자리는 따뜻한 울림이 가득합니다. 비단한 게, 눈들이 비단한 게 들리울 때 그때는 차마 잊지 못할 때로라. 만나서 울던 때도 그런 날이요. 그리워 미친 날도 그런 때로라. 소월 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그의 시에 붙여진 가곡을 따라 부르며 소월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 시를 수어로 하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요. 교과서에만 있던 분이 갑자기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온 느낌? 그게까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월의 시를 연구해온 학자의 강의는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해를 돕고 시 한 편 한 편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고뇌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올해가 진달래꽃 시집이 나온 지 딱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읽은 100년이면 그렇죠? 강산이 변했는데 다시 또 읽어볼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읽어도 본다는 것도 의미도 있고. 왕십리에서 소월을 만나는 프로그램은 성동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기획에서 촬영, 현장 진행까지 시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김소월 시인의 시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어요. 저희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겨내는 그런 힘,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들이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소월의 아름다운 시와 함께 우리 마음의 여유도 갖고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여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달래꽃처럼 소월의 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뿐히 지려밟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시가 주는 위로와 감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이현입니다.